자, 어제 국민의힘 회의실 이 배경을 좀 보면요. 이 배경에 현수막이 새로 걸렸습니다. 충전 중인 배터리 그림이었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이준석 대표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. 회의실 백보드에 그려진 배터리 그림 보고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지난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비빔밥을 완성하기 위해 한 분 한 분 사람이 모이고 있는 것을 로딩 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대선 주자들과 함께 완전 충전된 상태로 대선 경선을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윤 전 총장 등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을 포함해서 원샷 경선을 치르겠다. 이런 의미를 지금 피력을 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과 당원들이 대선 주자 선거 캠프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. 당내 대선 주자로 한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당내 대선 주자는 도와라. 당 밖에 있는 사람은 돕지 말란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딱 떠오르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최고위원회 결정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결정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 외 주자를 돕는 것이 해당 행위라는 지적이 따라서 여러 가지 당원들이나 여러 가지 인원들이 주자를 도울 수도 있는데 당내 주자만 도울 수 있으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렇죠. 돕게 되면 해당 행위라고 이제 규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윤 전 총장에게 빨리 버스 타라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 또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의 인적 경험이라든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또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를 촉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입당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요 여전히 입당에 관해서는 신중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경선은 또 당 밖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. 당 밖에서도 경선할 수 있다라는 윤 전 총장의 입장. 글쎄요, 어떻게 보십니까? 어제 언론사에서의 인터뷰에서 얘기해요.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는 동의. 네, 방식이 꼭 국민의힘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국민의힘하고 당 밖에서의 경선. 그쪽에 외려 좀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어제 좀 뉘앙스는 그랬습니다. 네. 근데 밖에 지금 안철수 국당 대표 있고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금 출판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한 상황에서 세 사람이 그러면 제3지대에서 세를 어느 정도 국민의힘과 대응할 만큼의 세를 불린다면 그 세 사람 사이에서 단일화를 해서 또 이렇게 그쵸. 올라가는 상황도 전망해 볼 수 있겠지만 제3지대라는 게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아니란 말이죠. 애초에 제3지대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런 면에서 당 밖에서 이 지지율이 지금의 20%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계속 열세로 오차범위 내라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더 관심이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. 범야권 통합 경선 버스론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결국 누구 탈 거라고 보세요? 지금 다 탔는데, 보니까. 최저니까 탔으니까, 다 탄 거지, 뭐. 당 내부에서 몇 사람이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, 외부에서 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은데. 윤석열 총장은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그 버스를 아마 타기 힘들 거예요.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? 아니, 나는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그래도 그 버스를 타려고 노력을 안 할 거라고 봐요. 자,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끝으로 외부에서 이 버스 탈 사람들은 다 탔다. 이제 끝났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는요. 11월쯤 야권 단일화를 거쳐서 단일 후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간판을 달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김 전 비대위원장의 이 예측
어떻게 보십니까? 동의하십니까? 일단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짜는 입장이라면 네. 아마 정치공학적으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요. 네. 당연한 캠프에.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을 거예요. 네. 국민의힘의 최선책은 윤 전 총장이든 다 들어오게 해서 원샷으로 그냥 딱 경선에서 한 명을 딱 대선 후보 꼽는 걸 거예요. 네.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존재 가치를 그렇죠. 입증해 보이는 방법이니까요. 근데 차선책은 뭘까요? 차선책은 나중에 가서 후보 뽑고 야권 단일화하는 겁니다. 윤 전 총장의 최선책은 단일화, 야권 그렇죠. 단일화가 최선책이고 그렇겠죠. 차선책이 국민의힘인데 네.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타이밍을 좀 실기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외곽에서 어떻게 하면 파일을 키울 것인가 음.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차선책도 나쁜 방법은 아니고 네. 윤 전 총장에 있어서 최선책도 나쁜 방법은 아닌 네. 뭐 이런 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곧바로 후보가 되는 거 이 지사 측에서는 최선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최선이 아닐 수도 그렇죠. 있거든요.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네.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음.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게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과연 국민들한테까지 붐업을 시키면서 그게 맞아 떨어질 거냐 어느 한쪽의 지지율이 훅 빠지면서 네. 진짜 혼자 그냥 후보 사퇴를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그림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변수는 지금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10%대 지지율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네. 그 지지율을 유지해야만 한다. 음.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가가지고 존재감이 미미해질 수 있다. 이건 아마 캠프 쪽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